안녕하십니까. 한시 습작 시간입니다. 7원 절구 평기식으로 습작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습작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시객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습작 방법이 있고 그 패턴이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습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짓는 순서는 일단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제목에 맞는 운자를 정한 뒤에 평기식에 맞춰서 제1구부터 순차적으로 지어나가도록 하는데, 이 지을 때 아분을 하면서 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제가 나이가 많은 관계로 작시를 하다 보면은 평측이나 대꾸를 잘못 판단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작시법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 주시고 단순한 실수라든가 지엽적인 오류가 생기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제는 실록으로 정했습니다. 실록, 새신자, 푸를 녹자, 새잎의 푸른 빛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아부는 언덕릉, 더할 증, 오를 등, 층층, 일흥, 일어날 흥,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5글자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수련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수련은 첫 구와 둘째 구를 말하니까 평측보를 갖다 놓고, 자, 먼저 첫 구를 작시를 하려고 운자가 뭔가 봤더니 언덕능자지요. 그러니까 언덕능자가 들어가게 작시를 했습니다. 처처 청초 입구능이요. 처처는 우거질 처자가 첩자로 썼습니다. 많이 우거졌다는 얘기예요. 청초, 푸른 풀이 우거져서 입구능이요. 구능, 이 구릉은 언덕인데 비탈진 언덕을 얘기합니다. 비탈진 언덕에 들입자가 있으니까 들어갔다는 얘기는 올라갔다, 언덕이니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싱싱한 풀이 우거진 구릉에 올라서니, 그런 뜻이 됩니다. 처처 청초 입구릉하니. 자, 두 번째 구 운자가 뭔가 봤더니 더할 증자지요. 그래서 더할 증자가 들어가게 지었더니 풍광은 수려한데 해는 점점 더해진다, 길어진다, 그런 뜻으로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문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수려 풍광 일점지응이라. 요걸 풍광은 수려하니까 풍광 수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평측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수려를 측성을 앞에다 먼저 내놓는 겁니다. 이게 평기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려 풍광 일점정이라. 풍광은 수려한데 해는 점점 길어진다. 수려는 그대로 썼습니다. 풍광도 그대로 썼어요. 해가 길어진다는 것은 일 쓰고 점은 점점 점자 쓰고 증은 더할 증자가 길어진다, 더해진다, 이런 뜻으로 썼습니다. 자, 그럼 대꾸가 필요 없으니까 평측만 맞나 확인하고 넘어가죠. 자, 일구 평측은 처, 평, 청초, 입, 측. 여기서 풀을 청자는 세 번째 글자니까 이 측성줄에다 놔도 상관없습니다. 이 풀을 청자는 원래는 평성이죠. 그 다음에 구릉, 평. 그 다음에 둘째 구 수려, 측, 풍광, 평, 일점, 측, 증, 평. 자, 이렇게 해서 평측이 다 맞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 함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년은 셋째 구하고 넷째 구를 말하지요. 자, 평측보를 갖다 놓고, 여기는 셋째 구에는 운자가 없으니까 넷째 구에 있는 운자를 보고 먼저 작시를 하고
셋째 구하고 대를 맞추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넷째 구 운자가 등입니다. 오를 등자, 오를 등자가 들어가게 작시를 했습니다. 상객들은 푸른 산을 즐기며 오른다, 이렇게 시를 지으려고 그래요. 자, 상객, 구경꾼들이란 말이에요. 봄 상춘객들. 자, 그러면은 한문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상객오유, 상객들은 즐긴다 해서 상객오유 하려고 그랬더니 평칙이 맞질 않아요. 그냥 오유를 먼저 앞에다 놓고 상객을 뒤로 놓으면 돼요. 그래서 오유, 상객, 벽산 등이라. 오유, 놀, 오자, 놀, 유자, 논다, 놀러 다니는 상객. 예, 구경할 상자, 즐기면서 구경하는 객, 상객이다 그 말이에요. 상객들이 벽산, 푸른 산, 그 다음에 등, 오를 등자. 그래서 다시 오유, 상객, 벽산 등이다. 상객들은 푸른 산을 즐기며 오른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가 될 수 있도록 3구도 작시를 해봐야 되죠. 3구는 이렇게 지으려고 그래요. 시인들은 그늘 아래서 시를 읊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 상객하고 대를 맞추려고 하니까 시인을 여기다가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문으로 일단 지어보면은 음영소인 청음왕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음영, 시를 읊을음자, 읊을영자, 시를 읊은다는 얘기예요. 소인은 시인들을 얘기하죠. 청음하면은 맑을 청자, 그늘음자, 맑은 그늘. 자, 여기서 그늘이라는 것은 음자에 초두변이 없는 그늘음자가 있고 초두변이 있는 게 있는데, 없는 것은 평성이고 초두변이 있으면은 측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측성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초두변이 있는 그늘음자를 써서 청음. 그래서 그늘로 가다 해서 갈왕자. 그래서 다시 문장을 보면은 음영소인 청음왕이라, 시인들은 그늘로 가서 시를 읊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대가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오유, 놀오자, 놀유자 하고 읊을음자, 읊을영자 대가 잘 되죠. 그 다음에 상객과 소인도 대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벽산, 푸른 산과 청음, 맑은 그늘. 자, 명사끼리 대가 잘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를 등자, 오르다 동사, 갈왕자, 가다 동사, 서로 대가 잘 되죠. 자, 이렇게 대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평측만 맞춰보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3구 평측, 음영, 측, 소인, 청, 평, 왕, 측. 그 다음 4구 평측, 오유, 평, 상객, 벽, 측, 산, 등, 평. 이렇게 해서 함년도 다 마치고 이제 경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년은 5구하고 6구를 말하지요. 5구와 6구 평측보를 갖다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6구에 운자가 있으니까 6구를 먼저 작시를 해야 되겠죠. 자, 6구 운자를 보니까 층입니다. 층이 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층자가 들어가게 작시를 하니까 안개를 띤 교목들은 초록빛으로 여러 층을 이루었네, 이렇게 작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문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교목대연록 중층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교목이라는 것은 높을 교자, 나무 목자, 큰 나무들이죠. 대연, 대는 띌 때자, 연은 안개자, 안개를 띄려고, 안개를 띠로 둘렀단 얘기예요. 그리고 록 중층이라, 푸를 녹자, 이 초록색 녹이죠. 초록색이 중층이라 여러 겹이란 얘기예요. 층이 졌다. 그래서 교목
대연록 중층이라 안개를 띤 교목들은 초록빛으로 여러 층을 이루었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가 맞게 해서 오구를 지어야 되겠죠. 자, 오구는 그래서 여기는 산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대를 하기 위해서 물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물에 막힌 먼 산봉우리는 푸른 쌍점을 찍은 듯하고, 자, 산봉우리가 물에 막혀서 저 멀리 있는 산봉우리가 두 봉우리가 마치 쌍점을 푸르게 찍어 놓은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문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원봉 격수 청쌍점이라, 먼 봉우리 격수 물을 사이에 뒀다는 얘기는 물에 막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에 막힌 먼 산봉우리, 이걸 격수 원봉 해도 되는데 평칙이 맞지 않기 때문에 원봉을 앞에다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청쌍점이라 푸른 쌍점, 쌍점을 찍은 듯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다시 해보면은 원봉 격수 청쌍점이라 물에 막힌 먼 산봉우리는 푸른 쌍점을 찍은 듯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서로 대가 되는 거 한번 봅시다. 교목하고 원봉은 명사끼리 대가 잘 되지요? 자, 대연과 격수도, 자, 안개를 띄었다, 물에 막혔다, 서로 대가 잘 되지요? 그 다음에 록과 푸를 청자와 푸를 록자도 대가 잘 되고, 쌍점과 중층도 대가 잘 되지요. 자, 이렇게 대꾸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은 평칙을 맞춰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구 평칙, 원봉 평평 격수 층층 청쌍 평평 점측. 그 다음 육구 평칙, 교목 측측 대연 평평 록중 측측 층평. 자, 그러면은 평측까지 하자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미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련은 7구와 8구를 얘기하죠. 여기서는 8구에 운자가 있습니다만은 대꾸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7구부터 먼저 작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7구, 8구는 마무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작시할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해봐요. 7구는 늦은 절기 봄을 보내며 경치를 즐기니, 8구는 늙으니 온갖 감회에 새로운 흥이 다시 일어나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7구, 늦은 절기에 봄을 보내며 경치를 즐기니, 여기 제목이 실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초여름이죠. 그래서 봄을 보냈다는 얘기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만절, 늦은 절기에 전춘 봄을 보내니, 오 즐기로자 경치, 경치를 즐기니, 만절 전춘 오 경치니 늦은 절기 봄을 보내며 경치를 즐기니. 그 다음에 마지막 8구, 늙으니 온갖 감회에 새로운 흥이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죠. 한문으로 문장을 만들면 노신만감 갱신흥이라, 노신 늙은 몸, 그 말이죠. 만감 온갖 감회, 그 다음에 갱 다시, 신흥 새로운 흥이, 그래서 늙으니 온갖 감회에 새로운 흥이 다시 일어나네, 노신만감 갱신흥이라. 자, 이렇게 해서 작시가 되었으니까 이제 평칙을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7구 평칙은 만절 측측 전춘 오 평평평 경치 측측. 8구 평칙 노신 평평 망감 갱 측측측 신흥 평평. 자, 이렇게 작시를 다 마쳤으면은
이제 성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록이라 처처총초 입군응이요 싱싱한 풀이 우거진 군응을 올라서니 수려풍광 일점정이라 풍광은 수려한데 해는 점점 길어지네. 음명소인 청음왕이요 시인들은 그늘로 가서 시를 읊고 오유상객 벽산 등이라 상객들은 푸른 산을 즐기며 오르네. 원봉격수 청쌍점이요 물에 막힌 먼 산봉우리는 푸른 쌍점을 찍은 듯하고 교목대연 록중층이라 안개를 띤 교목들은 초록빛으로 여러 층을 이루었네. 만절전춘 오경치요 늦은 절기에 봄을 보내며 경치를 즐기니 로신망감 갱신흥이라 늙으니 온갖 감에 새로운 흥이 다시 일어나네. 이상 마치겠습니다.